네, 지금부터는 그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험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물어보겠죠? 경험. 네. 경험형 문제이기도 하고, 이것은 약간 경험형 문제라고 딱 볼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 문제를 볼까요? 여기 001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책의 넘버입니다. 저희가 책에 있는 한 300여 문제 될까요? 그 문제를 100%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일부 한 대표적인 거 한 50문제 정도를 푼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보셔도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책을 사셔가지고 여기 해설되지 않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볼까요? 감정노동이라는 경찰을 감정노동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결론 맞습니다. 저는 감정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악성 민원에 시달립니다. 두 번째 일선수사부서에서는, 두 번째 교통부서에서는 과실 비율에 대해서 편파 수사라고 따지는 일을 달리는 일을 합니다. 교통부서에서는 교통사고 가피해자 상호 간의 어떤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불만사항, 편파수사라고 하는 불만사항을 끊임없이 사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구대에서는 현행범으로 붙들려온 이들에게 어떤 주치자죠, 주치자. 물건을 던지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부서에서는, 교통부서에서는, 지구대에서는 여러 가지의 어떤 폭언, 폭력, 내지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 보안, 경찰도 감정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받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보완한다면 어떻게 돼요? 감정 노동자이기 때문에 경찰이 어떤 감정적 스트레스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또 하나는 치유할 수 있는 방법, 치유하는 시설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프로그램이 보완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3번 볼까요?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 강력범죄 중에서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 강력범죄 중에서. 네, 결론. 네, 저는 살인죄라고 생각합니다. 강력범죄라고 하면 주로 살인, 강도, 강간,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강력범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형법상의 용어는 아니죠. 실무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것들을 주로 강력범죄라고 하죠. 그 중에 살인이 가장 나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권 중에 가장 본질적인 거, 생명을 빼앗는 거다. 개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을 빼앗는 거다. 두 번째,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 지인들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킨다. 정신적인 고통을 일으킨다. 세 번째, 국가적으로 살인은 어떻게 돼요? 사회의 구성과 유지에 위협을 준다. 어떤 인구 감소 내지는 구성 유지에 위협을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살인죄가 가장 나쁘다고 생각한다. 8번 보겠습니다. 수많은 지원자 중에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면접은 본인이 생각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냥 막 듣는 것보다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들이 상당히 자신의 내면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문제를 그냥 읽지 말고 생각해보라고 하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해설을 보지 말고, 저희 책에는 해설이 다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해설을 보지 말고 본인이 한번 써보거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본인이 선발해야 되는가? 첫 번째,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학과 준비, 내지는 체력 준비, 내지는 여러 가지 면접 준비, 다 측면에서 준비를 열심히 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 두 번째, 저는 의경 출신이다. 그래서 민원실, 교통계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빠르게 상황 대처를 할 수 있다. 또 적응도 할 수 있다. 또 아니면 의경 출신이 아닐 경우는 어떻게 돼요? 본인이 대학에서 전공한 학과라든가 사회에서의 경험이라든가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든가 아니 본인의 성격이라든가 그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본인의 고향. 저는 여기서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 지역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하는 이런 것들. 이렇게 아니더라도 본인만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조, 경찰관이 꼭 되고 싶다. 그래서 봉사하고 싶고 지역과 우리 지역과 조직과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 강조하시면 좋게 되겠습니다. 1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게 뭘까요? 지원 동기,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어떤 노력했는지, 들어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그대로, 네, 지원 동기. 퇴직하신 할아버지는 경찰 공무원으로 퇴직하셨다. 그걸 보고 저는 자랐다. 그걸 보면서 경찰 공무원이 꿈이 되었다. 사실은 가족 중에 경찰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경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고 싶은 일, 전 사이버 수사팀에서 일하고 싶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사이버 수사팀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지구대도 좋습니다. 또 아울러 경찰 중에서 가장 경무부서를 지정한 경무부서를 선택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사이버 범죄의 증가, 또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커다란 고통, 또는 세 번째, 고통을 줄이기 위한 본인의 어떤 과거의 노력, 또 본인의 소질,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등등 사이버 범죄에서 이런 사이버 범죄 사례를 저는 주기적으로 공부하고 처벌 기준이나 등등 이런 거에서 과거에 공부한 경험이 있다. 그 다음에 30일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 살면서 본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 결국은 뭐예요? 가족이죠. 가족이다. 이유는 무엇이야? 첫째, 둘째, 셋째.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정리했습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피, 혈연. 두 번째, 어떤 공감, 힘들 때 어떤 공감. 그 다음에 편안함, 휴식 등등입니다. 또 아울러 여기서 보완을 하나 더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 이유, 보완을 하나 넣는다면 보완을 넣는다면 어떻게 돼요? 역시 보완을 넣는다면 공직하고 연결해야 되겠죠? 앞으로 제가 경찰이 된다면 제가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조직 구성원을 대하겠다. 아울러 그 민원인도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싶다.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9번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인가? 어떻게 극복했는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있죠? 여러분들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힘든 시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든 시기 아마 여러분들 나이에 지금 20대 중반, 후반, 30대 초반 되셨을 텐데 중반 아마 여러분들에게 힘들었던 것은 학창 시절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또 대학 입시 준비 과정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대학에서의 어떤 취업 과정일 수 있겠고 또 군대에 있겠고 또는 지금 그 경찰 준비를 하는 과정일 수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아니면 가정의 문제, 친구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결론 먼저 얘기했어요. 고3 수험 생활일 때다. 어떻게 했다? 멘탈 관리를 위해서 노력했다. 식습관 관리를 위해서 노력했다. 여러분들 사실은 패스트푸드 좋아하죠. 하지만 어떻게 나는 조절했다. 세 번째,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했고 또 수험 생활 전반에 대한 어떤 학습 생활 관리에 대한 지인들의 조언을 구했다. 어떻게 해결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빠진 건 뭐예요? 그래서 그 결론 행동 보완이라고 하면 어때요? 아니면 하나 더 느낀 점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느낀 점.
느낀 점?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더 단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어려움은. 그래서 그 경찰 조직에 들어온다면 어려운 부서, 힘든 부서를 어떻게 돼? 힘든 부서에 대해서도 깊이 하지 않고 제가 솔선수범하는 그런 직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힘든 걸 어떻게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공직에서의 적용으로 한번 해보시면 더 좋습니다. 59번 볼까요? 누군가와 다툰 경험이 있는가? 어떻게 해결했는가? 다툰 경험 어떻게 해결했는가? 스터디 그룹을 하면 그룹 내에서 습관, 행동, 팀워크 부족을 지적받았고 그거에 따라서 자기의 여러 가지 이유로 행동이나 스타일에 대한 지적을 통해서 다툰 경험이 있었다. 다투게 된 원인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혼자 공부를 하는 패턴으로 했었다. 정보 공유가 없었다. 단점을 메우는 방식이 아니었다. 소통의 부재가 있었다. 원인이었다. 해결은 첫 번째, 저는 소통을 했다. 구성원들과 10분 동안 내지는 또 방식을 바꿨다. 제 공부 방식을 바꿨다. 질문형 내지는 공부 방식. 스터디 구성원과 함께하는 공부 방식을 바꿨다.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교훈, 느낀 점. 그래서 혼자만의 방식보다는 함께하는 방식이 좋다는 걸 느꼈다. 두 번째, 소통을 통해서 나는 서로의 오해를 푸는 방법을 깨달았다. 세 번째, 자신의 의견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융합하는 방식이 훨씬 더 발전하는 그런 과정의 일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교훈. 그래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경험, 원인, 해결, 마지막 교훈, 느낀 점 등등이죠. 이런 것들 구조를 나눠가지고 정리하는 연습을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63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나에게 미친 영향.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과거에 사탐에 대해서 1등급을 받은 적이 있었다. 왜 기억에 남는가? 사실은 저는 그 이전에 그 고3 첫 모의고사 때 5등급을 받았는데 1년 동안 부단히 노력해서 본인의 가장 약점이었는데 부단히 노력해서 그런 것들이 1등급으로 향상되는 그런 쾌거 내지는 그런 것들을 느꼈다는 거죠. 더 나눠서 쓰시면 좋습니다. 경험에 대한 큰 꼭지 내에서도 동그라미를 2가지, 3가지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어떻게 돼요? 시기별로 나눠가지고 고3 내지는 어떻게? 고3 초, 고3 중 또는 수능 해서 어떻게 시기별로 나눠가지고 고3 초반에는 어땠는데, 고3 중반에는 어땠는데, 마지막 수능에서는 어땠는데 나눠가지고 쓰시면 더 좋겠죠? 나눠가지고 동그라미 3개 해가지고 시기별로 초반, 중반 내지는 수능 나눠져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영향, 부족하고 못한 부분이 있는데 좌절하지 않고 이를 극복한다면 결국 그 부분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향, 또 하나 하면 어떻게 돼요? 개인적인 영향. 이거는 개인적인 영향이죠? 또 하나 동그라미 더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그라미를 하나 더 한다면 업무에서의 영향 내지는 어떤 조직에서의 영향. 본인이 내가 만약 경찰 조직에 들어간다면 하기 싫고 또 나에게 하기 싫고 기피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먼저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래서 기피 부서에 대해서도 자원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조직에서의 영향을 하나 더 써주시면 더 좋겠죠. 나눠가지고 65번 볼까요?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했던 경험, 그때 느낀 점 있으면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거짓말했다. 1박 2일 놀러 가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 동그라미 있잖아요. 동그라미 가로에 앞에다가
글 사이에다 가로를 넣어가지고 핵심 단어를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핵심 단어. 동그라미를 도입하면 핵심 단어. 어떤 그 거짓말. 첫 번째 거짓말 하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핵심 단어. 거짓말했다. 어떤 거짓말인가? 부모에게 뭐 친구 집에 자고 온다는 거짓말했다. 두 번째 하면 뭐 할까요? 두 번째 하면 어떤 위기 할까요? 위기? 첫 번째는 거짓말, 두 번째 위기라고 할까요? 위기. 그런데 부모님이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의심했었고 또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의심을 제가 어떻게 모면했었다. 느낀 점 하면 어떻게 느낀 점. 첫 번째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첫 번째 느낀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부모님에 대한 거짓말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첫 번째. 두 번째 느낀 점 뭐예요? 스스로 뭐 어떤 부모님에 대한 거라면 어떤 개인에 대한 거, 개인의 양심에서의 꺼리낌, 양심에서 나오는 어떤 꺼리낌을 심하게 느꼈다. 세 번째, 만약에 하면 어때? 하나 더 한다면 어떻게? 조직, 어떤 나의 미래라고 하면 미래에서 어떻게 미래 앞으로 조직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돼? 조직에 들어온다면 가능한 그 신뢰와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하겠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나의 미래. 어떤 과거, 현재, 미래도 좋습니다. 느낀 점, 과거, 현재, 미래 해가지고 구조를 느낀 점을 때 과거 부모님하고의 느낀 점, 현재는 어떻게 돼? 그 양심의 가책은 늘 따라온다는 현재, 미래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미래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공직에 들어온다면 거짓말에서 위기를 막기보다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구성원들과 조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로 해가지고 느낀 점을 쓰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여러분들이 그 체계성을 줄 수 있습니다. 기술에서. 75번. 실패한 경험, 성장한 적. 실패한 거 있죠. 등등. 도입에서 가로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 영어 성적으로 대입 실패를 한 경험이 있었다. 도입. 해결 과정. 첫 번째, 원인 분석하고 학습 계획을 수립했다. 두 번째, 기본에 충실했다. 세 번째, 긍정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했다. 하나 더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하면은 결과가 되겠죠. 결론. 첫 번째는 도입, 해결 과정, 마지막은 결론이죠. 결론. 가로를 해가지고 핵심 단어를 써주면 좋습니다. 대학 합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영어에 대해서 첫 번째 결론으로 대학 합격했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하나 더 한다면 대학 합격 이후에 대학에서 어떤 영어 점수가 그 영어 학과 점수가 어떻게 높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해줘도 좋습니다. 아니면은 토익이라든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결론 정량적으로 하면 더 좋죠. 합격, 토익 고득점 몇 점, 영어 트라우마 극복, 그 다음에 또 내지는 자신감 극복,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깨달았다. 그래서 가로를 넣어가지고 핵심 단어를 써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80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소통을 잘했던 경험과 잘못했던 경험. 소통을 잘했던 경험. 초연결 네트워크 사회이기 때문에 소통은 중요한 요소이다. 도입이죠. 소통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저 개인과 단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저는 소통을 잘한 경험에 대해서는 어떤 조별 과제를 수행하면서 소통을 잘했다. 타당성 확보, 의견 수렴, 공정성 확보, 이걸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소통의 그런 소통을 잘 이끌어내서 신뢰와 협업을 이끌어냈던 경험이 있었다. 또 잘못한 경험에 대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지는 어떻게 잘못한 이유, 잘못한 소통 잘못한 경험에서는
어떤 문제점, 또 과정, 결과, 문제점, 과정, 결과 이렇게 나눴으면 더 좋습니다. 문제점, 과정, 결과 나눴으면 더 좋습니다. 문제점, 여름 등반에서 어땠다. 두 번째, 과정, 서로 양보가 없었다. 여행이 엉망이 되었다. 결과, 친구지간에 어떤 그 협력적 선택이 부족했음을 느꼈고 여행이 즐겁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과에도 좋습니다. 마지막 결론, 소통은 나에게 무엇이다. 예를 들어서 소통은 이런 걸 써도 좋습니다. 소통은 마술피리가 같다. 마술피리. 예를 들어서 아니면 알라딘의 램프 좋지 않습니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어떤 은유와 비유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쓰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소통은 어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그 마술피리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럼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 제 공직에서의 대입, 공직에서의 활용 내지는 공직에서의 활용. 공직에 들어가면 저는 어떻게 하겠다. 소통과 협력을 어떤 최우선의 자세로 삼아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공직에서의 활용을 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번 볼까요? 조직 내에서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죠. 성과를 낸 경험, 도입, 어떨 때, 대학 축제 때 먹거리 부스를 운영했던 경험이다. 그 판매 실적이 저조했다. 해결 과정, 첫 번째 원인 분석하고, 두 번째 의견 수렴하고, 세 번째 책임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했다. 집에서 피자빵 레시피에 맞게 피자 소스 만들어서 뭐뭐 했었다. 결론, 솔선수범했고 또 수익금이 작년 대비 30% 정도 증가했다. 이게 뭐예요? 정량이죠. 정량적인 성과를 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성으로는 어떻게 돼요? 우리 과가 단합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이렇게 해서 경험형 문제를 한번 봐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